지난 시간에는 해킹 방어 대회, 즉 CTF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CTF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CTF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가리지 않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킹 방어 대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에 대해서 미리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웬만한 문제들은 사실 기본적인 도구가 없으면 해킹 자체를 시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아래에서 언급된 소프트웨어 정도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CTF는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서 요구하는 도구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어떤 확장자 파일을 가지는데 그 확장자가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이 되는 건지, 사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프로그래머나 해커분들도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의 경우에서는 정말 사실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접해서 공부해 나가시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을 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파이썬인데요. 파이썬은 사실 해킹을 위한 매우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요. 일반적으로 장고와 같이 어떤 웹서버를 개발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도 다방면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해킹 방어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 파이썬이 유용하게 많이 사용이 돼요. 특히 이 폰어블 문제, 즉 CTF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폰툴스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쉽게 활용해서 굉장히 짧은 코드로 어떠한 유용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금방 척척 개발할 수도 있고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긴 하는데요. 오늘날의 CTF는 사실상 파이썬을 다루지 못하면 큰 벽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을 공부하는 게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래밍 자체가 쉽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웹서버로 어떠한 페이로드 같은 거를 보내고자 할 때도 자바나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단순히 프린트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특정한 문자열에 곱하기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A가 65번 입력이 되는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정말 짧은 소스 코드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파이썬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애초에 몇몇 문제들은 파이썬 소스 코드 자체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반드시 공부를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환경에서 C, C++, C# 개발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상당히 유용할 거예요. 특히 C 언어 계열 문제는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어서 F#까지 간혹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라서 사실상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공부들을 수동적이지 않게 능동적으로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수 문제는 애초에 바이너리 실행 파일이 윈도우가 아니라 아예 리눅스를 대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접근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운영체제 시스템 환경을 다루기 위해서 이 가상머신을 설치한 뒤에 다른 운영체제를 윈도우 위에서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SSH나 이 넷캣 같은 경우는 원격지에 존재하는 특정한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예요. 일반적으로 CTF 대회 문제 서버에 접속할 때 이 SSH 혹은 넷캣 명령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러한 도구는 비단 해킹이 아니라 특정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물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다 지금 당장 모두 설치를 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나중에 저랑 같이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설치해 나가는 방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다 디버거가 있는데요. 디버깅 도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 중 하나예요. 이제 기본적인 GDB와 같은 디버거에 비해서 훨씬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다양한 플러그인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플러그인으로는 기존의 기계어를 C 언어 문법과 흡사하게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헥스레이스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윈, 밍W 같은 소프트웨어도 존재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윈도우 환경에서 유닉스 계열의 명령어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예요.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해서 리눅스 전용 바이너리 실행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상머신을 따로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시그윈이나 밍W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그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에서의 명령 프롬프트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죠. 애초에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은 시그윈에선 당연히 리눅스 명령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루트 폴더를 검색할 때도 이렇게 ls라고 입력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윈도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dar 명령어와는 또 다른 구조를 가진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윈도우 개발 환경 안에서 이런 시그윈 같은 걸 설치하시게 되면 리눅스의 명령어나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패킷 분석 소프트웨어예요. 사실 CTF뿐 아니라 웹 개발을 할 때나 어떠한 다양한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 컴퓨터를 통해 나가는 패킷들을 확인하고 분석하고자 할 때 와이어샤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패킷 파일들을 확인하고 분석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 해킹 방어 대회에서 자주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시스템 해킹 강의를 진행할 때 설치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침투 테스트 목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OS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칼리 자체가 해킹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 및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안을 공부하고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설치하는 운영체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상머신 위에다가 칼리를 따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반드십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건데요. 이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리눅스나 맥 개발 환경에서 압축된 다양한 파일들을 쉽게 압축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상용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보다 편리한 기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집이라는 것을 압축 해제 파일로 추천합니다. 반드집은 설치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특정한 압축 파일을 열어서 단순하게 압축을 해제하고 다시 압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기본적인 압축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다소 저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기능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HXD라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헥사 에디터 소프트웨어 중 하나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코드, 즉 이진수 데이터보다 16진수 데이터가 컴퓨터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를 헥사 코드라고 하는데 특정한 파일이 있을 때 이제 16진수 코드로 직접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이 HXD와 같은 헥사 에디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이를 활용해서 JPG, PNG 등의 이미지 파일을 16진수 데이터 형태로 분석할 수 있고 적절히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헥사 에디터로 말씀드렸던 HXD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특정한 파일이 있을 때 헥사 코드로 변환하여 우리가 이것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제 프로필 사진 JPG 파일을 헥사 에디터에다가 올려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바이트 코드로 분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요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JPG 확장자임을 알려주는 일종의 바이트 코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JFIF도 함께 보이는 것 중 하나고요. 그래서 특정한 파일이 단순하게 주어졌을 때 그 파일의 확장자가 어떤 건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헥사 에디터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외에도 특정한 부분의 코드를 바꾸어서 해당 파일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폰 디버거도 존재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디버깅 툴 중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GDB보다 더 가시적이고 동적인 환경에서 디버깅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폰 디버거를 활용해서 디버깅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설명을 적다가 만 것 같아요. 그리고 버퍼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웹해킹 도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데요. 기본적인 프록시 기능을 제공해서 다양한 파라미터 변조 및 반복적인 어떤 패킷을 전송해서 특정 웹서버에 공격을 가하는 등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한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파로스라고 해서 이 버퍼수트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가벼운 툴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로스보다는 이 버퍼수트를 더 추천을 하고요. 보다 다양한 기능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과 이 edit this cookie와 같은 별도의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edit this cookie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현재 이 브라우저가 접속해 있는 특정한 웹사이트에 가지고 있는 쿠키 정보들을 출력해 주는데요. 이렇게 쿠키 값을 굉장히 간단하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값도 아주 간단하게 바꾸고 다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본적인 웹 취약점 분석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라틸리티라고 해서 파이썬으로 개발된 메모리 분석 및 포렌식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왜 볼라빌리티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볼라틸리티가 올바른 발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칼리를 설치하면 그 내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툴 중 하나인데 이제 포렌식 분야에서 종종 사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설치를 해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FTK 이미저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 볼라틸리티랑 비슷하게 포렌식 및 메모리 이미징을 위한 소프트웨어예요. 매우 강력하고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해서 특정한 메모리 정보를 복구하거나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Dex2JAR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디컴파일러예요. 이제 특정한 APK 파일이 있을 때 그것을 JAR 파일로 바꿔주고 스몰 i라고 하여 일종의 안드로이드의 보다 로우 레벨 단의 언어를 직접 수정하고 다시 패키징해서 배포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JDGUI 같은 경우는 자바로 개발된 JAR 파일을 손쉽게 시각화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GUI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주로 Dex2JAR과 함께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GDGUI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특정한 JAR 파일을 넣으시면 이 GUI 환경에서 해당 자바 소프트웨어를 클래스 단위로 잘 쪼개어서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해요. 그래서 특히 자바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PHP나 JSP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웹해킹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언어가 PHP와 JSP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어떠한 알려진 취약점이 무엇이 있는지 등은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해킹 방어 대회, 즉 CTF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도구들을 지금 당장 설치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특정한 문제를 접했을 때 필요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설치를 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